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또 도안이 없는 뜨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도안이 없는 뜨개도 간혹 좋아해주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번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찍고 있는 영상이 여러분들께 끝까지 잘 전달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옷은 일단 가디건이 될 거고요. 바텀업으로 앞뒤를 나눠서 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뜨고 있고요. 사용하고 있는 실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실은 붓글르렌의 몽다레입니다. 이 실은 제가 직구를 했을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세일을 해가지고 직구를 했고 조금 더 싸게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붓글르렌이 그램당 배송료가 붙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직구한다고 싼 건 아니라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배송료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누래요. 좀 많이 누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막상 한 겹으로 뜨려니까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요게 핑거링이랑 DK 두 가지 굵기가 있는데 저는 핑거링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스와치를 떠봤는데 3.5로 떠봤더니 좀 숭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여기에 모헤어를 섞는 건 좀 왠지 모르게 결이 좀 달라서 아깝더라고요. 얘도 촉감이 조금 거친 실이거든요. 부드러운 편은 아닌데 이 나름의 매력이 너무 많은 실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른 실을 섞는 게 좀 걱정이 됐는데 동생이 레이스 양을 섞으면 3.5에도 괜찮고 실끼리도 서로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오밀조밀리안에 노브랑 섞은 건데 이 실은 실크가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좀 튀더라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이걸로 같이 뜨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서로 질감이 어울리는 실이 아니라서 함께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시도해 본 게 처음에 요 위에 있는 오로라로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오로라도 뭔가 이 누런 색감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민하던 차에 제 눈에 들어온 게 요 밑에 있는 실이었어요. 오늘 좀 날이 흐려가지고 색감이 잘 안 잡히는데 제가 아마 사진을 첨부하지 않을까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포포아비 실인데요. 그레스랜드입니다. 메리노 레이스고 100g에 1200m인데 요 실은 제가 10월에 맘탱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선물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레로 모셔두고 종종 보면서 봄에 뜨면 참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봄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되려면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 봄을 기다리며 떠보자 하면서 꺼내서 떠봤는데 생각보다 색감도 잘 어울리고 알록달록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베이스 색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스페클로만 이루어진 핸드다잉양을 좋아하는데 요 실이 딱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며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근데 푸르시오를 지금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도안을 그려놨었는데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양쪽이 지금 끝이 좀 달라요. 가만히 뜨다 보니까 제가 잘못 떴더라고요. 그걸 지금 깨달아가지고 지금 풀려고 합니다. 근데 풀기 전에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하고 이제 저는 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input your current health condition into the Q-code system. Upon your 들어가 any topic, except Singa. When you go. On the train. Also, please note the position of the SOS call button and 際には、車内ご不安のものが出ましたら、後ろデッキにくず物に備え付けております。札幌からも引き 여기도 도시가 이쪽에 나오다 호텔이 And this is about the cleaning.
고기 8시간. 내가 원하던 $1193円でございます。되게 명랑하시고 뭔가 둘 중에 하나가 간장 먹을 거예요? 많이 먹는 거. 저는 앞에서 보신 대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근데 커피가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저는 가양 커피를 처음 마셔보는 것 같은데, 아니다. 헤이즐넛이나 뭐 이런 가양 커피도 마셔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커피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독특한 향, 벚꽃향 같은 게 가미된 거는 처음 마셔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좀 음료수랑 커피랑 섞어놓은 느낌도 나고, 이게 무슨 맛이지 싶기도 하고 좀 별론 것 같아요. 칼디가 커피로 유명하다고도 하고 드립백도 맛있다고 하길래 제가 드립백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하나를 사와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별로예요.
드립백 먹어보고 맛있으면 칼디 거 다른 것도 나중에 사봐야지라고 했는데 좀 고민이 되게 하는 맛이네요. 누군가는 칼디의 드립백이 맛있다고 했는데 다른 맛을 사면 맛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특이하고 이상한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뒷판을 다 떴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가 아마 중간중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은 여행 초반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들어가는 여행 이야기의 스포가 되겠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여행을 가서 생각보다 뜨개를 많이 하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기차를 타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합쳐서 한 거의 20시간 가까이 기차를 타야 됐어가지고 기차를 오래 타니까 물론 조각조각이죠 그게. 근데 뭐 한 번에 5시간 넘게 탈 때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뜨겠지라고 했는데 바깥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 보느라 못 떴어요.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오래 탔는데 뜨개를 얼마 못했어 라고 하길래 제가 우리는 뜨개를 하러 여기 온 게 아니야. 이걸 보러 온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변명이죠. 아무튼 뜨개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무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요 무늬를 어떻게 해서 고르게 됐고 뜨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이야기는 한 3년 또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뜨개를 이제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그때였어요. 이제 요런 무늬 안에 자수가 들어간 옷을 본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실력이 쌓이면은 요런 무늬 안에 자수를 넣은 옷을 떠봐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가을에 부클르렌의 요 몽다레를 사게 되면서 아 이번에는 정말 자수를 넣은 그 옷을 떠야지 하고서 이렇게 기본적인 색인 내추럴 색상을 사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생각만 하다가 가을 다 지나고 이제 겨울이 깊어지는 때에 아 이제는 진짜 떠야지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본 건데 제가 이렇게 떠봤더니 3.5mm 한 겹만 잡고 한 겹을 3.5mm만으로 뜨기에는 조금 숭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손염색실을 섞게 됐는데 그렇게 손염색실을 섞으면서 아 도저히 이렇게 화려한 데다가 무늬를 넣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무늬가 아니라 자수. 그래서 아쉽지만 자수는 포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고 그렇다면 자수를 포기한다면 제가 옆에 무늬는 자수가 있으니까 옆에 무늬는 좀 단순하게 넣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고민이었던 게 그냥 고무뜨기를 해도 안 예쁘고 한 코를 걸러뜨기를 해도 안 예쁜 거예요. 이게 반은 그냥 뜬 거고 반은 걸러뜨기를 한 거거든요. 겉뜨기만. 근데 어떻게 해도 안 예뻐가지고 계속 고민이 됐어요. 근데 어차피 자수를 안 넣기로 했으니까 그럼 조금 더 볼드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늬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요런 꽈배기를 넣을까 아니면 꼬아뜨기를 해서 넣어볼까 고민을 했는데 떠보니까 꼬아뜨기가 제 눈에는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꼬아뜨기를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꼬아뜨기는 두 코는 꼬아뜨고 한 코 안 뜨기는 안 꼬아뜨고 다시 두 코는 꼬아뜨는 형식인데 안 뜨기를 꼬아뜨지 않아서 조금 더 벌어졌으면 했는데 너무 안 벌어져가지고 다시 이거를 뜨기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안 뜨기 두 코도 차라리 꼬아떠서 넣는 게 나았을까? 라는 고민이 되긴 하는데 세탁하면은 조금 더 펴질까 싶기도 하고 제가 지금은 스팀만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큰 변화까지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이 되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바텀업으로 뜨고 있냐면은 무늬를 뜰 때는 탑다운으로 뜨는 것보다 바텀업으로 뜨는 게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쉬워요. 대충 떠가면서 봐야지라고 할 때는 이제 무늬가 어떻게 될지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쉬워요. 물론 제가 뜬 무늬는 너무너무 간단하고 그런 걸 고민할 필요도 없이 생기기는 했지만 무튼 조금 더
고민을 줄일 수 있고 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떴고요. 그리고 이미 게이지를 내봤기 때문에 무늬를 몇 번 어떻게 반복했을 때 몇 cm가 나오겠다라는 계산을 다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바텀업으로 떴을 때 좀 치명적인 단점인 길이 문제를 충분히 보완을 하면서 뜰 수 있었고, 또 저는 좀 팔이 굵은 체형이어서 아무리 넓은 걸 선호하는데 그런 것도 반영을 이렇게 해서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게이지를 내기는 했는데 문제는 지금 세탁을 하지 않고 스팀만 줘서인지 단면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 빨면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판을 뜰 때 여기 이어지는 사이 부분에다가 안뜨기를 조금 더 넣어 주었어요. 물론 그러면은 암호를 합쳐서 팔을 뜰 때 중심선이 달라지긴 하겠죠. 두 개를 꿰맨 지점이 아니라 앞쪽으로 조금 더 가서 이기는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혹시라도 작게 나온다면 그게 조금 한 코 한 코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한 두세 코 정도이기는 한데 양쪽을 합치면 한 5, 6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가운데 지점이 조금 앞으로 쏠리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넣어주면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바텀업도 조각조각 뜨는 게 있고 아물까지 그냥 앞판까지 합쳐가지고 한 번에 떠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저는 조각조각 뜨는 걸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이 나왔고 이렇게 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경사를 아주 조금 줬어요. 양쪽이 각각 3번씩 반복을 해주는 상태이거든요. 경사를 더 많이 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어차피 약간 드롭숄더가 될 예정인데 많이는 아니고, 그렇다 보면은 팔이 처질 거고 팔에도 살짝 경사를 줄 예정이어가지고 어깨에 되게 많은 경사까지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뒷목도 조금 팠습니다. 경사를 3번째 반복할 때부터 중간에 팠어요. 마지막 경사를 뜰 때부터 해가지고 팠고요. 제가 요 무늬를 당연히 엑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뜨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영상에 넣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보고 다른 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아니면 도통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막 경사를 넣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넣어드리기 어렵더라도 요 무늬 반복되는 부분 패턴 정도는 최대한 영상에 첨부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도안 없이 시도해보는 것들을 보고 참고를 해서 옷을 뜨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샷 추가됐습니다.
旭川です。変わりまして9時32分発名古屋駅진짜 많이 왔는데. 저기 달린 눈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겠지 만약에.
서울에 대동차랑 하시는 분. 방파제를 저쪽에 지었다는 거, 저기에 물이 튀면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게 진짜. 잘려 있어? 아니, 꼬리가. 그림같이 생겼어 지금. 생선 냄새가 나봐. 먹고 와서. 더 할까? 조금만. Seats cannot be reserved once you are on board the train. Car 4 is にお立ちのお客様は開くドアにお気をつけください。停車時間はわずかです。お降りの際は足元にご注意ください。南稚内の次は豊臣に停まります。まもなく南稚内です。Ladies and gentlemen, we will soon make a brief stop. 저는 오른쪽 앞판을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고무단을 뜨고 나서 버튼밴드를 한 번은 뜨겠다 했는데 그 지점이 계속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버튼밴드는 따로 뜨는 게 힘이 있고
이제 힘이 있어야지 딱 고정이 되니까 예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실 자체가 조금 탄탄해가지고 같이 떠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같이 뜨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스웨터는 넥밴드부터 같이 떠내려 가는 것도 있고, 기껏해야 넥밴드를 뜨는 게 전부인데, 다 뜨고 났을 때. 가디건은 뜨고 나면은 버튼밴드 쫙 쥐어서 뜨고, 넥밴드 쫙 쥐어서 뜨고, 단추 달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이제 귀찮기는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버튼밴드 때문에 좀 시간이 이제 귀찮다 보니까 못 뜨고 오래 걸릴까봐 그냥 같이 뜨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올리다 보니까 이제 뜨기로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여기도 떴는데 여기 꽈배기가 시작이잖아요. 꽈배기, 다이아, 꽈배기, 다이아 이렇게 가는데 꽈배기를 빼먹은 거예요. 다이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 풀고 다시 뜨고 있고, 오른쪽이면 이제 여기 버튼밴드에는 단축구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축구멍을 그럼 어느 지점에 뚫을 것인가, 이것도 되게 고민이 됐는데, 이제 뒷판을 먼저 떴기 때문에 길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추를 몇 개 놓을 것인가, 몇 미리의 단추를 해가지고 이제 고민 끝에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뚫고 있는데, 아무래도 무늬가 있는 옷은 어떤 무늬를 뜰 때 단추구멍을 뚫는다라고 이제 딱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까먹지 않고 단추구멍을 잘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추구멍을 되게 조그만하게 뚫었거든요. 거의 그냥 얀오버 한번 해가지고 그 레이스 무늬 만들 때 구멍 만드는 그거 한 번으로 아주 작은 단추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가디건을 뜨면은 거의 스웨터처럼 입는 편이어가지고 뭐 단추구멍이 클 필요가 없기도 하고 큰 단추를 달 생각도 없어서 그렇게 조그만하게 뚫었는데, 지금 좀 많이 뚫었거든요. 벌써 4개를 뚫었는데 이 4개 정도로 뚫고 나니까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너무 구멍이 조그만해서 보고 안 되겠으면 좀 넓혀야 되겠죠? 근데 또 단추를 못 정했어요. 단추 크기는 정했는데 그 사이즈의 단추를 다 꺼냈을 때 집에서 마음에 드는 단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무한 반복이라는 생각이 든 게, 단추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럼 단추를 이제 사. 근데 단추를 살 때 이거를 하나만 사기가 좀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를 하는 거죠. 이것도 예쁜데 저것도 예쁜데 해서 이제 마음에 드는 단추를 달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때 예쁘다고 생각하고 샀던 다른 단추들이 남잖아요. 그럼 다음 가디건을 쓸 때 이걸 활용해야지 했는데, 막상 다음 옷을 뜯어 보면은 또 어울리는 단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단추를 사. 이러다 보니까 집에 단추만 되게 한가득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옛날 영상을 사실 되게 잘 안 보거든요. 제 영상을 직접 봐야지 반성적 사고를 하고 이제 영상을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무튼 그런데 조금 민망해서 잘 안 보는데, 이제 궁금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 옷 뜰 때 어떤 생각을 했더라,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했더라, 이런 생각이 들거나 궁금하면 다시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볼 때마다 많이 드는 생각인데, 그때 내가 저런 생각을 했다고 지금과 많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했던 생각을 나중에 다시 보면은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거의 실이더라고요. 왜 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다르냐라고 한다면, 보통 옷을 뜨고 나서 몇 번 입지 않은 상태에서 리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뜰 때 느꼈던, 그리고 옷을 세탁하고 초반에 입을 때 느꼈던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실로 뜬 옷을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입다 보면은 이제 세탁을 계속 했을 때 장점이 도드라질 수도 있고 단점이 도드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실 되게 좋다고 했는데 계속 입다 보니까 별로여서 미안하지만 버리게 되는 옷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버린 옷이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제가 그 실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 실을 판매하는 판매자 분께도, 그리고 그 실로 뜬 옷을 잘 입고 계신 분께도 신뢰가 되는 행동이고, 그냥 그건 저의 정말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작년 겨울에 되게 잘 입는 옷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옷 중에도 사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뒤에 버린 옷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잘 입는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제 영상에서 제가 이 실 되게 좋았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제 말 한마디만 믿고 다다님이 이 실 좋다고 했지 그럼 나도 픽 이러지는 마시고, 다른 사람의 리뷰를 다 많이 살펴보시고, 특히 이 옷을 오래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잘 살펴보시고 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입구가 이쪽이네.
팝업 있는 건가? 팝업 없지?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어. 진짜 비싸다. 그런데 여기는 적어. 비싸서 그럴 수 있구나. 음식점 진짜 많다. 진짜 좋아. 선생님한테 여쭤봐요. 카르페도 있었네. 딸기 딸기. 얘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
나무에 이렇게 길들여가 있었어? 그러게. 예쁘다. 아, 여기가 거기구나. 이 앞에서 뜨고 있던 오른쪽 앞판을 다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부분은 3니드 바인드 오프로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산다고 했던 단추를 드디어 샀습니다. 검색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제가 전에 루 가디건을 뜰 때 구입을 했었던 컴피스무스가 좀 작은 단추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총 3가지를 구입을 했는데 먼저 이 1번 단추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단추입니다. 이 단추도 예쁘기는 한데 1번 단추는 저와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가운데에 있는 펄이 저는 살짝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약간 이 펄이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가 되게 무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더 마음에 드는 단추가 없었으면 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가지 중에 가장 도드라지지 않고 무난하게 잘 어울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단추는 이 단추입니다. 약간 첫 번째 단추보다는 살짝 골드긴 골드인데 로즈 골드빛이 도는 그런 느낌인데 이 친구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루 가디건을 뜰 때 달았던 그 단추인데 이번에도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키게 됐는데 루 가디건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거기에는 괜찮은데 문제는 저의 새로운 가디건은 무늬도 있고 색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또 이 친구는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단추는 이 단추인데요. 제가 원래 다 골드로 시켰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약간 누런빛이 있어가지고 골드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단추를 대어봤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다 골드로 했는데 딱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혹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3가지 중에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의 마음을 제일 사로잡지 못했던 단추를 실버로 바꿨거든요. 얘는 금 색깔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막상 와서 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것도 되게 실버도 무난하죠. 그래가지고 일단 단추 디자인도 실물로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들고, 그리고 실제로 옷에 놓아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친구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달진 않았지만 저는 단추를 제일 마지막에 세탁까지 다 하고 달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다른 니터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세탁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뭐 걸린다거나 뭐 이제 풀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다 뜨고 나서 다시 한번 길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얘는 크지 않아서 뭐 얘 때문에 늘어지거나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단추를 달아 놓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지막에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왼쪽 앞판을 뜨고 있는데요. 이제 아몰 줄임을 들어간 상태인데, 제가 요거를 뜨면서 앞에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뜨는 왼쪽 앞판은 이제 단추를 달아줄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떴었던 오른쪽 앞판은 버튼 홀 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바늘 비우기로 작은 구멍을 내주었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작은 단추를 달 거라서. 근데 보통 버튼 밴드를 나중에 주워서 뜨고 나면은 꼭 구멍이 있는 데가 같은 코스를 주고 같은 단수를 떠도 꼭 길이가 더 길잖아요. 이번에 같이 떠도 혹시 그렇게 될까 싶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렇게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는 데는 살짝 길이가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봤자 얘는 진짜 단추구멍 7개밖에 없어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한 칸이고. 근데 혹시 모르겠다 싶어서 아주 소심하게 2번인가 3번을 션로우를 해줬어요. 여기 뜨다가 가운데서 여기까지 뜨고 돌아가는 거죠. 버튼 밴드만 안 뜨고. 그렇게 2-3단만 줄여줘도 혹시라도 버튼 홀 밴드 부분이 조금 더 길면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왼쪽 앞판을 뜨다 보니까 왠지 안 그랬어도 됐을 것 같다는 뭐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 느낌이 얘랑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괜한 짓 했나 싶기는 한데, 무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 후기는, 자세한 후기는 세탁까지 다 해보고 마지막에 제가 기억을 한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using JR Hokkaido.
today? Okay. Yeah. So I scratch for you. Please show this ticket to the driver.
또 3분 기다리고. 나 5년 전에 샀던 거. 지금 뭐지?
운동을 꺼내야 되겠다. 이거는 가습기인지 제습기인지. 공기청정. 나 힘든가 봐. 손이 떨려. 짠. 이제 앞판을 다 떠가지고 합쳐주고 소매를 뜨고 있습니다. 앞판은 어깨는 똑같이 3니들 바인드 오프로 해주었고요. 옆면은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옷이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서 앞판을 조금 더 이제 몇 코를 더 떠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느질 한 대는 여기인데 이제 중심선은 이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무튼 그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이제 소매를 떠주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바텀업을 해놓고 또 소매는 이렇게 뜨는 이유는 어차피 좀 드롭 숄더이기도 하고 소매는 저는 이 어깨선 소매산 꿰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워서 뜨고 있습니다. 무늬는 이제 코를 주워가지고 제가 코를 주웠을 때 이제 90몇 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충 무늬를 넣어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안 들어가는 부분이 남더라고요. 근데 또 어차피 소매는 줄이면서 내려올 테니까 그냥 그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다 안뜨기로 줘버리고 계속 줄이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는 원래 이게 꼬아뜨기 무늬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잖아요. 2코 그리고 안뜨기 1코 2코. 근데 여기에서는 양쪽으로 꼬아뜨기 2코 그리고 쫙 안뜨기 꼬아뜨기 2코 이렇게만 줬거든요. 그 이유는 쫙 줄이고 나면은 나중에 여기서 만날 때는 이런 똑같은 무늬가 되겠죠. 그걸 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닿는 데고 몸에 닿는 데고 보이는 부분도 아니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집 근처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말도 없이 해가지고 너무 시끄럽죠. 혹시 공사 소리가 들리신다면은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되면은 이 가운데에 1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줄임을 하지 않고 쭉 뜨다가 고무단을 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뜰 때는 바디까지 뜨고 나서 실이 20g이 조금 안 되게 남았어요. 2벌째 썼던 실이.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기 넥밴드를 뜰 때 쓰려고 그냥 킵해두고 3번째 볼을 뜯었습니다. 3번째 볼을 뜯어서 지금은 쓰고 있는 중인데 무늬가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요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딱 맞게 3볼을 다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판에 보통 그 고무판 같은 거 안 미끄러지게 올려두고 쓴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꽂아서 쓰는 게 뭔가 좀 덜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미끄러지는 고무를 놔두면 그냥 놔두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엔 돌리다 보면 좀 튕겨서 나오거든요. 얘도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쓰는 위치나 각도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제가 버튼 밴드를 여기 끝에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걸러뜨기 그리고 꼬아뜨기 겉뜨기 안뜨기 꼬아뜨기 겉뜨기 안뜨기 꼬아뜨기 겉뜨기 이렇게 해서 6코를 버튼밴드로 줬는데 제가 작은 단추를 달 거여서 이렇게 좀 작게 버튼밴드를 만들었는데 확실히 좀 옹졸하죠. 그래서 만약이라도 같이 뜬다면은 여기 2코만 더 해가지고 8코로 하면은 조금 훨씬 덜 옹졸하고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달려고 했던 단추나 뭐 이런 거에는 잘 맞아서 그냥 이렇게 계속 뜨고 있고요. 제가 여기 버튼밴드 앞에서 늘림을 해줬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 그래서 이 사이가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반대로 왼쪽을 뜰 때는 여기에서 늘림을
이쪽에서 안 해주고 거의 여기 붙여서쯤 한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확실히 이 사이가 좀 덜 벌어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같이 뜨는 분들은 도안에 그게 있을지라도 최대한 늘리는 부분을 옆쪽으로 옮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저는 버튼 홀 밴드 옆에 이게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거를 다 다시 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깜빡해서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여기 꽈배기가 다른 거 보이시죠? 왜 다르냐면 제가 여기에서 숏로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모양에 맞춰서 코를 주운 다음에 한 번을 쫙 떠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여기 넘어서까지 떴다가 여기까지 떴다가 숏로우 한 번, 그리고 또 꽈배기 지나서 2번, 그리고 여기 꼬아뜨기 지나서 3번, 요렇게 3번 정도를 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래도 숏로우를 양쪽에 각각 3번씩, 그러니까 6단을 더 또 줬다 보니까 얘랑 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그냥 이 V자 무늬를, 다이아몬드 무늬를 여기 이렇게 넣어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괜찮고 오히려 눈에 이게 좀 덜 뜰 것도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의도대로 여기가 만나는 데여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냥 크게 티는 나지 않고 괜찮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숏로우를 어깨에서도 경사를 살짝 줬지만 팔을 뜨면서도 살짝 줘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soon make a brief stop at Shinjuku.
어디 따보고 어디서 이제 옷을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더 수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넥밴드를 다 풀고 다시 떴어요. 안쪽에서 주었습니다. 여기 아예 바늘을 끝부분 말고 안쪽에서 찔러가지고 코를 주어서 떴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너무 넥밴드가 위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스웨터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스웨터 떴을 때 생각하고 뜬 거예요. 근데 가디건은 그렇게 떠버리면은 좀 목을 쳐가지고 별로더라고요. 좀 더 내려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리고 싶었는데 프루시오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러려면은 버튼 홀 밴드에 이제 여기 구멍을 생각해가지고 최대치가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내려봤습니다. 내리기 전보다는 내리고 나서가 그래도 확실히 좀 나은 것 같기는 하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버튼 밴드가 아니라 넥밴드를 줄 때 너무 올라온다 싶으면 이런 방법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불편하기는 하죠. 걔가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앞부분만 이렇게 해서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뒷목이 너무 치고 올라온다 하면은 그렇게 또 내려서 주어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두 겹이 돼서 조금 불편한 거는 또 그거는 그거대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봤고요. 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마지막에 돗바늘 마무리를 할 때 제가 요쪽은 좀 괜찮게 했는데 정상적으로 얘는 좀 타이트하게 돼버려가지고 똑같은 코스인데도 이렇게 다르죠. 크기가 다르게 돼버렸는데 좀 타이트하기는 한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언제 다시 할지 안 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입는데 크게 불편한 건 아니어가지고 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넥밴드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수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도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무료 도안도 유료 도안도 낼 생각이 없습니다. 되게 단호하게 없는데요. 일단 도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보라고 만드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누군가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바이블처럼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할 만큼 얘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마 중간중간에 사진은 넣어드렸을 텐데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린 거지 이거를 바이블처럼 따라하라고 넣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 엮어서 어차피 제가 옷을 만들 때 이제 참고한 엑셀 시트가 있으니까 그걸로 무료 도안 내보는 거 어때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무료 도안도 책임감이라는 걸 갖고 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정도로 이 디자인이나 이 옷
도안에 대한 뭐 애정이나 자부심이나 책임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지 않을 거고, 뭐 무료 도안 생각도 없는데 유료 도안 생각은 더더욱 없겠죠. 유료 도안이라는 것은 진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이것을 팔 만한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더 큰 책임감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작업기를 보고 비슷한 디자인을 뜨고 싶었던 분들이 참고를 하고 뜨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중간중간에 제가 참고를 했던 차트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봄날 즐거운 뜨기 하세요, 여러분.